인천시가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 대상 가정학생들의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을 확대합니다. 시는 국비와 시비 등 21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보다 3,000명이 늘어난 19,000명에게 학교 우유 급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지원 학생의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상 우유 급식을 유상급식과 병행해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무상급식만 시행하는 학교에서는 가정 배달을 추진합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우유 소비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인접지역인 경기도 김포시 돼지농장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체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시행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6일 김포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국내 돼지에서 처음 발생한 A형인 점을 고려해 A+5형 백신 4만 7천 마리분을 돼지 농가에 우선 공급해 긴급 접종을 마쳤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인천의 돼지 농가는 43곳에 사육 두수는 2만 8,601마리로 시는 4월과 10월 연 2회 실시하는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도 앞당겨 오는 7일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또 4월 말에 이번 접종에 따른 방어력을 확인하기 위해 항체 형성률 검사를 진행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백신 추가 접종과 과태료 부과 등의 구제역 방어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육아 코디네이터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9일 제1기 육아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및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코디네이터들은 3일간 육아 코디네이터 자세와 역할, 연령별 성장에 따른 육아교육, 아동학대 예방과 권리 존중 등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배출된 육아 코디네이터는 인천 동구와 연수구 등 지자체에 한두 명씩 배치돼 자녀 양육과 연령별 육아 방법, 영유아 이용시설 활용 등의 육아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육아 코디네이터들은 초보 부모들이 필요한 임신과 출산, 육아 정보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학, 그중에서도 거시경제 분석은 현재 경제 상황을 통해 미래를 전망하고 대비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2018년 1분기가 지나고 있는 현재 올해 대내외 주요 거시경제 위험 요인을 점검해보고 전체적인 경제 현황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는 국내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불확실성과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내외 위험 요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내외적인 거시경제 위험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내 거시경제에는 대략 3가지의 위험 요인이 존재합니다. 먼저 건설 경기의 위축입니다. 최근 정부가 일관성 있게 주택시장 억제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토목투자정부 SOC 예산이 전년 대비 14.2% 축소되었고요. 이로 인해 올해 건설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리스크의 증가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 및 가계대출금리가 오름세로 전환되면서 가계채무 상환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인은 원화의 강세입니다. 지난 2년간 실질 실효 환율 상승으로 중국과 일본에 비해 국내 수출 기업의 채산성과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 급락에 따른 원화 가치 상승으로 국내 수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결국 대내적으로는 그간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던 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통화당국의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간 스포츠 시간입니다. 인천 프로스포츠 구단들이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스포츠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SK 석유화학이 최근 야구 SK 와이번스, 축구 인천 유나이티드, 농구 신한은행의 S버드 등과 발달장애 아동 희망 키움 스포츠 교실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천의 발달장애 아동은 지난해 기준 2만여 명에 이르지만 사회와 연대감을 느끼는 기회가 부족해 세상과의 소통과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프로 구단들과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스포츠를 즐기면서 인천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 적응을 돕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애 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역 꿈나무들의 향연 인천시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가 끝났다는데 올해는 어떤 팀이 우승을 차지했나요? 네,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등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초등부 연수구청 유소년팀, 중학부 광성중, 고등부 부평고 등이 각각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특히 광성중은 지난 28일 결승전에서 인천 CTFC 15세 이하 팀을 5대 0으로 이기고 오는 5월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소년체전 인천 대표 출전팀 선발전을 겸해 치러진 대회로 인천 대표 출전권을 획득한 광성중은 지난 2016년 이후 두 번째 소년체전 우승을 노리게 됐습니다. 네, 소년체전에서도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인천시 체육회 소프트볼팀이 전국 종별 여자 소프트볼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네, 지난 2011년 창단한 인천시 체육회 팀은 지난 28일 부산시 체육회와의 결승전에서 8대1 골드게임성으로 창단 첫 이 대회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전날 대구도시공사와의 준결승에서도 8대1 콜드로 승리한 인천시 체육회는 결승에서 부산체육회를 꺾고 지난해 전국체전 패배의 아쉬움을 스럭했습니다. 인천시 체육회는 경남시 체육회, 부산시 체육회, 광주시 체육회, 대구도시공사 등 4개 팀과의 대회 예선리그에서 3승 1패로 준결승에 오른 후 최종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네, 인천시 체육회 소프트볼 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최유탁 기자,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년째 진척이 없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연세대는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과 관련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송도 11공구의 사이언스 파크도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구자길 기자입니다. 인천시와 연세대는 세브란스 병원 건립 및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칭 송도 세브란스 병원은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24년 문을 열 계획입니다. 장소는 현재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 부지가 있는 709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규모는 500병상 이상으로 연구 중심 종합병원으로 지어집니다. 설계가 제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2019년 말까지는 착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연세대는 송도 국제캠퍼스에 학생 5,000명을 추가로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2단계 사업으로 송도 11공구에 첨단 산학연 클러스터인 사이언스 파크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1단계가 지나고 이제 2단계를 도약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희는 2단계가 진행되면서 그간 우리가 약속했던 모든 것을 다 지켜낼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약속을 드립니다. 인천시는 연세대의 의무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협약 안에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병원 건립을 당초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아니한다 하면 그에 따른 손해금을 갖다가 매년 변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거라든가. 하지만 이번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협약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송도 11공구 33만 6천여 제곱미터를 SPC에 조성원가 389만 원에 공급하고 SPC는 연세대에 교육 연구 부지를 123만 원에 제공합니다. 결국 연세대는 조성원가의 3분의 1 수준의 캠퍼스 부지를 가져가는 셈입니다. NIB 뉴스 구자길입니다.
남구시설관리공단이 남구지역 자활센터와 지난 27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남구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주민 서비스 제공 분야의 업무의 대상자를 선정해 근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일자리 창출과 제공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 8개 새로 일하기 센터가 29일 시청 중앙홀에서 2018 인천 여성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500여 명의 구직자가 참가했으며 현장 채용관에서는 30여 개 기업 인사 담당자가 170명 채용을 목표로 현장 면접을 진행했고 간접 채용 형식으로 280여 명의 취업을 연계했습니다. 현장 면접 참가자에 대한 채용 결과는 2차 회사 임원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현장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기업과 구직자를 위해 인천시 8개 새로 일하기 센터는 지속적인 구직자 매칭과 취업 알선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추홀 도서관이 4월 28일 다문화 체험교실 프로그램인 울란바토르 몽골을 진행합니다. 다문화 체험교실은 어린이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연중 기획물로 진행됩니다. 이번 울란바토르 몽골에서는 원어민 강사가 자국 생활과 문화를 소개하고 이를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몽골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생과 학부모 30명이며 신청은 4월 2일부터 선착순으로 전화 및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청명을 앞두고 인천의 대표적인 보건습지에 있는 반디 농농사를 위해 인천의 청소년들이 나섭니다. 인천대공원 수목원은 오는 31일 지역 초중 고교생을 중심으로 한 벼농사 체험단 150여 명이 반디논에 심을 모를 키우기 위한 벽시 파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종한 벽시는 비닐터널에서 모내기하기 좋은 크기로 키워 오는 5월 19일 지역 청소년과 시민들이 모여 반디논에서 모내기 잔치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7번째 농사를 짓는 반디논은 도시에서 논농사 체험이 가능한 곳으로 시민들의 생물 탐사 공간이자 생명의 보고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